괴산의 한 병원에서 2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방역당국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충북 수출은 약진했습니다. 의약품 수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별로 불리는 목성과 토성의 만남을 800년 만에 제대로 볼 수 있는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괴산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또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모두 정신병동에 있던 환자들인데요. 이 병원과 환자를 교류하는 음성의 협력병원에서도 6명이 확진돼 대규모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사망자 1명을 포함해 하루 새 11명의 확진 환자가 쏟아진 괴산 종합병원. 코호트 격리한 뒤 환자와 직원 28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앞선 11명과 마찬가지로 모두 3층 정신병동에서만 감염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병동 환자 특성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한계가 있다 보니 빈틈을 타고 전파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접촉이 차단된 폐쇄병동인데다 입원 전에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들. 잠복기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함께 확진된 정신병동 직원 2명을 통해 유입됐는지 모든 가능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야말로 접촉자나 아니면 동선이 많기 때문에 좀 양쪽을 다 의심의 여지를 두고 양갈래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병원과 환자를 수시로 교류해 확산 우려가 컸던 음성의 정신병원에서도 환자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은 지난 9일부터 15일 사이 괴산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환자였고 이들 중 1명과 같은 병실을 쓴 2명도 확진됐습니다. 괴산 종합병원 확진 환자 22명 가운데 14명이 이 병원에 머물다간 환자로 확인됐는데 둘 중 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뒤 환자가 오가는 과정에서 전파된 걸로 보입니다. 확인서를 지참해야지만 입원이 가능하도록 그 정도로 강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성 S병원 자체에서 발병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마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게 감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 정신병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와 함께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인접병원까지 1,000명 넘는 환자와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상태. 추가 확산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 밖에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충주시청 공무원과 코호트 격리 중인 제천 모병원 간호사, 기존 확진 환자의 배우자 등 산발적인 일상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가 조정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천 중구와 경기 양주, 안성 일부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를 발표했지만 지난달 해제를 요청한 청주시를 해제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규제 이후에도 청주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다시 올라 지정 요건에 다시 포함됐다며 당장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충청북도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가 규제에선 청주와 인접한 충남 천안 일부 지역이 조정지역에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는 22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에는 국토교통부, 24일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의약품 수출량이 1년 전보다 10배 넘게 급증하며 충북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비중도 반도체에 이어 2번째로 커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마이너스라는데 의약품에 힘입은 올해 충북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초만 기자입니다. 청주 오창과 오송을 중심으로 충북에 집적된 제약사는 모두 85개. 이들의 지난달 수출액은 2억 4,4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충북 전체 수출액에서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상 첫 두 자리인 10.8%. 1년 전 10위권 바뀌던 의약품의 비중은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로 뛰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도내 기업의 바이오 제품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 시약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줄었는데도 의약품이 견인한 지난달 충북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6% 급증했고 올해 전체로 넓혀봐도 전년보다 10% 넘는 증가율을 기록해 대부분 마이너스거나 증감이 없는 상황에서 대전과 함께 이례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충북은 특히 올해 11월까지 누적치가 전년도 전체 수출액 220.8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기세라면 2018년도에 충북도가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던 약 한 232억을 좀 넘어설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반면 수입 규모는 지난해와 차이가 없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무역 수지는 158억 4,400달러로 전년도 전체를 이미 4% 이상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단양군 농민회가 주도한 아로니아 육성사업 추진 실태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 우수 제보로 선정됐습니다. 단양군 농민회의 제보로 단양군이 의회 동의 없이 아로니아 가공센터 위탁 운영 계약을 연장하고 예산을 편법 집행한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단양군 농민회는 지난해 5월 국민 1,021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도내시군의 농업보조금 집행 정상과 사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옥천과 제천, 청주, 진천군의 농업보조금 집행 실태를 특정 감사해 20건은 행정조치하고 3건은 1,100만 원을 회수, 4건은 관련 공무원을 문책했습니다. 감사 결과 보조금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외부 감사인에게 정산 검증을 받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목성과 토성의 만남을 800년 만에 제대로 볼 수 있는 우주쇼가 매일 밤 펼쳐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아래로 지는 초승달 위로 2개의 작은 별이 반짝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과 거대한 고리를 가진 토성입니다. 두 별의 만남을 800년 만에 제대로 볼 수 있는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400년 전에도 가깝게 만났지만 당시 햇빛 때문에 관측이 어려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별의 이번 재회가 의미가 있는 건 예수 탄생을 위해 길을 떠난 동방 박사들이 인도했던 예루살렘의 별, 일명 크리스마스 별로 불리기 때문. 학계에선 성경에 나오는 별이 당시 목성과 토성, 혹은 목성과 금성의 근접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별의 만남은 해가 진 뒤 남서쪽 지평선으로 저녁 6시 전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 새벽 가장 가까워져 하나의 별처럼 반짝이게 됩니다. 두 행성이 만나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녁 하늘 서쪽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목성이고 바로 옆에 붙어 보이는 별이 토성입니다. 22일 이후 두 별은 점점 멀어져 앞으로 60년 뒤인 2080년에나 관측 가능합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은 전문가의 해설을 담은 우주쇼를 오는 21일 저녁 6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진천 지역 모금운동으로 추진된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이 본격화됐습니다. 진천구는 진천읍 산청리 일원 9,350제곱미터 부지에서 간이 착공식을 열고 이르면 내년 말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이상설 전시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이 사업을 위해 진천 지역 기업과 주민들은 모두 6억 7천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청주시의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시의회에서 문제점이 공론화된 시설관리공단의 채용 전반과 인사 규정을 고강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현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다변화해 변혁과 혁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들로 재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여름 한반도에는 위력적인 태풍이 연이어 상륙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국내 연구진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강력한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이 줄면서 생태계가 회복했다는 뉴스 올해 많았는데 반대로 인류의 환경 파괴가 결국 자연재해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닷새 간격으로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순간 최대 시속 178km에 육박하는 비바람에 전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올여름에만 한 달 사이 태풍 4개가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그 위력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이 분석한 미래 지구의 기후 모델입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자 대기 상층이 빠르게 가열돼 상승 기류가 약해지고 발생하는 태풍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단 태풍이 생기면 최대 풍속이 시속 178km를 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오히려 50% 높아집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와 에너지 증가로 인해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4배 높아지면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잦아지고 그만큼 피해도 커진다는 겁니다. 각 태풍으로부터 유발되는 강수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미래 해안지대의 강풍 및 홍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예측된 태풍 변화 모델이 최근 30년간의 기후 추세와 유사하다며 지구온난화는 이미 지구의 기후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2021년 새해는 독도에서 아침 7시 26분쯤 가장 먼저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31일 일몰 시각은 대전과 세종이 오후 5시 25분, 당진 외목마을은 오후 5시 27분 등입니다. 내년 1월 1일은 1일 일출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아침 7시 40분을 지나 내륙을 시작으로 서해안 지역은 7시 47분 무렵에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립교향악단이 오늘 낮 12시에 마이옴 콘서트 춤곡의 향연 공연 영상을 온라인 공개합니다. 춤곡의 향연은 그리그 홀베르그 모음곡과 드보르작 3개의 슬라브 춤곡 등을 통해 현악기의 풍성한 음향을 전하고 발레 음악, 탱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춤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상은 충북도립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했다 지난 4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가 처분이 부당하다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 1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며 폐기물 처리 방법이 같아도 구성 성분과 분류 기준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다양하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소각한 폐기물 양이 52톤에 달해 규모만 봐도 청주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이 침해됐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다며 그땐 내게 돈도 백도 없었지만 지금은 도움 주는 이가 많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988년 화성군 태안읍 가정집에서 중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입니다. 충청북도가 출하를 앞둔 닭이 도축 직전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출하 검사 증명서 유효 기간을 당초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틀이 넘어 출하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농장 검사에서 음성이던 6개가 도축 직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경북에서 발생하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800여 가구를 발굴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으로 44억 6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 3,100여 가구는 지난 4일 지급했고 나머지 3,700여 가구는 오늘 2차로 23억 9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주 내숲 도원 수소 충전소가 어제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내수도원 수소 충전소는 고압용기 누설로 지난 8월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나 원인 조사와 점검을 거쳐 이번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고압용기가 고체되는 내년 6월까지는 오창 수소 충전소와 같이 감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시는 이용 불편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시에 등록된 수소차 192대에 한 대당 20만 원씩 도원과 오창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카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는 흥덕구 석소동에 수소 충전소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보훈군에 친인척이나 외지인이 방문하면 이장이나 노인회장 집부터 가서 발열 체크를 받고 방문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훈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11개 읍면 248개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이 마을 방문자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일 땐 즉시 군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다른 지역 애경사에 참석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도 꼭 이장이나 노인회장을 만나 발열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제천 지역 모든 택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말 차단막이 설치됩니다. 제천 지역 개인과 법인 택시는 639대로 개당 12만 2천 원, 7,800만 원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명색 비말 차단막은 택시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에 설치됩니다. 단양군이 체류형 관광 수건 사업인 대강면 울산리 사계절 관광 휴양시설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의향서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5일까지로 단양군은 군유지인 사업부지 120만 제곱미터를 시행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수백산과 월악산 국립공원 자락인 대강면 울산리는 해발 700에서 9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 유명 관광시설인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와 가깝습니다. 괴산군이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를 높였습니다. 괴산군은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괴산사랑의 월 구매 한도를 당초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이로 인쇄된 괴산사랑 상품권은 구매 한도를 당초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고 할인율도 10%에서 6%로 낮췄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숲 가꾸기 과정에서 나오는 잔가지와 덩굴 등 부산물은 목재로서는 쓸모가 없는데요. 이런 산림 부산물들이 음료와 땔감으로 재가공돼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조규한 기자입니다. 정성 북유림관리소 직원들이 눈 쌓인 상간마을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힌 경로당을 찾아 마을 이장에게 칡즙과 칡차를 건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마을 이장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콜로나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렇게 칡즙을 갖다 주셔가지고 정말 고마울 따름이죠. 칡즙과 칡차는 1년 동안 도로변과 등산로에서 제거한 칡 덩굴의 뿌리를 가공해 만들었습니다. 약 500kg의 칡 뿌리로 100상자 넘는 즙과 차를 만들어 경로당과 요양원, 소외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칡을 제거하면서 보통 부산물들은 버려지기 마련인데 그 뿌리를 즙과 차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눈 덮인 주택에 산림청 차량이 도착해 장작을 내립니다. 1년 동안 숲 가꾸기를 하고 산속에 방치돼 있던 나무들을 손질해 화목보일러 땔감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강릉과 삼척, 영월, 평창 등 7개 국유림 관리소에서만 이미 700톤 넘는 땔감이 전달됐고 내년 초까지 땔감 나누기는 이어집니다. 기름이 너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제 내복 같은 거 옷을 더 두껍게 입고 이제 지내야죠. 추우니까는. 근데 나무를 갖다 주시니까 너무너무 눈물장도로 고마워요. 버려지던 산림 부산물이 재가공돼 이웃들의 겨울 나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손잡고 소재 부품 집적 단지를 추진합니다. 충북의 주관으로 충남과 대전, 세종이 참여해 오는 2025년까지 충청권을 글로벌 수준의 소재 부품 산업 집접화 단지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4개 시도는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과제로 반영시켜 재원 마련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단양군 영춘면에서 내년부터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을 운영합니다. 지난 2018년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2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첨단 생산시설을 준비해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